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최근에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 중에서 공정 부분과 관련해서 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투기 억제라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제 지난 영상의 제목이었는데 제가 너무 빨리 했나봐요. 그죠? 기분이 좀 묘하네요. 어쨌든 정부가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더 강력한 대책들이 도입될 거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같은 날 발표된 빅 이슈가 하나 있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집값의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더 깐깐해진다라는 내용이죠. 소명 내역을 구체화하고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서 이르면 3월부터 시행이 될 거로 기사가 나왔어요. 예전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만 썼었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밝히도록 했고요. 현금과 비슷한 자산은 현금으로 뭉뚱그려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 비슷한 자산이 무엇인지, 금괴인지, 비트코인인지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적시하도록 했어요. 계좌이체, 보증금 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누어서 밝히도록 했고 만약에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왜 굳이 힘들게 돈 뭉치를 가져가서 건넸는지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정말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거에 실시된 금융실명제와 똑같아요. 부동산 금융실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지금은 당연한 얘기지만 예전에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계좌를 많이 만들 수가 있었죠. 이걸 막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이 되었고요. 긴급 명령에 의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법 개정 절차를 거치면 너무나 막대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단시일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긴급 명령으로 시행을 했다고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치의 결과 자금 이동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 위험을 가중시켜서 각종 음성적인 거래를 위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강화한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의 강화 또한 부동산 구입에 대한 자금 이동, 출처 등을 명확히 해서 거래의 투명성을 밝히는 역할을 하겠죠. 부모가 친척들한테 준 다음에 친척들이 다시 자식한테 주는 형태로 몰래 돈을 빼돌리는 걸 막는 거죠, 이제.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래에 뛰어들 수 없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거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죠. 긴급 명령처럼 즉각 시행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의 의지 표명은 굉장히 강력해요. 정부가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많은 실책들을 범했습니다. 첫 번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인데요. 임대사업자는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있어요.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면제 내지는 감면 조치가 있고요.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혜택, 나중에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많은 갭 투자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당장 팔 게 아니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나중에 시세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에 대해서도 적게 내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임대사업이 목적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개포동 블레스티지 월세를 생각을 해보면 보증금 3억에 한 33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연 임대소득을 환산해서 생각해보면 4,860만 원입니다. 26억을 들여서 1년에 4,860만 원을 벌자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까요? 수익률이 1%도 안 되는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유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기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임대사업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정말 임대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추후에 양도세 감면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겁니다. 전월세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를 했지만 이러한 반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로 돌아서고 있어요. 진짜 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려내겠다는 뜻이죠.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도 이제는 소득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도록 바꿨어요. 앞으로 취득세, 재산세 혜택에 대해서도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실책은 전세자금 대출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4년 새에 3배가 늘었습니다. 정부가 손을 못 댔던 이유는 서민 실수요 대출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손쉽게 빌려준 전세자금 대출로 갭투자나 실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많이 전용이 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조이고 있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갭투자자의 경우에는 즉각 회수 조치를 하는 걸로 지금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회수에 대한 예외 규정도 최소화하면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의 현황을 따로 내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의 유용을 막기 위한 세밀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의 실책은 허위 실거래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호가가 상승하고 또 분양가가 상승하는 데는 실거래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최근에도 12.16 대책 이후에 재건축 단지가 호가가 빠지고 또 강남 대표 단지들이 가격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에서는 다양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2.16 대책에도 서울 분당에서 15억 초과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를 찍는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헬리오시티가 얼마에 팔렸고 15억 이상 강남 아파트는 대출을 금지해도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개포동의 아파트가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게 나오고 있어요. 2018년도에 아크로 리버파크가 34억에 팔렸다. 평당 1억을 뚫었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실제로는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앵커링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언론이 카더라 통신으로 보도를 했지만 그리고 그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끝났지만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평당 1억을 뚫었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호가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불안해진 수요자들이 실제로 거래에 나서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였어요. 요즘같이 정보가 공개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실거래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거래가의 진위 여부는 아무도 몰라요. 취소가 되었는지, 자정거래였는지, 허위신고였는지 이런 거에 대한 후속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의도한 대로 정보를 공개해서 충분히 왜곡시킬 소지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2020년 서울에만 6만 7천여 가구가 분양을 합니다. 3,000세대 이상 매머드급 단지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대요. 이 중에 분상제가 적용되는 물량도 많은 상황이에요. 일반 분양분만 1만 가구가 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지금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사에는 공식이 있어요. 신축은 불패고 고가 거래는 계속 신고가를 찍으면서 현금 부자가 많다고 기사가 쏟아지고 높게 신고된 거래가가 있는 인근에는 반드시 신규 분양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분양단지는 신고된 실거래가 대비해서 굉장히 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분양의 성공을 이룹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고가 거래는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보도를 합니다. 12.16 대책이 나오고 수십억의 거래가 일주일도 안 돼서 다다닥 찍히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언론에서는 그걸 실시간으로 보도를 해줬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분양은 싸고 분양을 받으면 로또라는 걸 인식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에 참여하게 만들죠.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26억에 팔렸으니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가 15억, 16억 하면 당연히 분양받아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들죠. 이 거래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강남 물량들은 15억이 없으면 못하는 물량들이죠. 현금 부자들만 논한 상황이라고 언론에서도 마구마구 떠들어댔어요. 추천제 물량 40평대 이상은 줍줍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이 20억이면 삽니다. 근데 왜 26억을 주고 블레스티지를 살까요?
새로 분양하는 단지가 20억이면 사는데 지금 나와 있는 단지를 26억에 산다? 6억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당장 못 들어간다는 이유로 6억이나 더 주고 지금 이 거래를 할까요? 그런데 이 거래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제는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이제 개정을 하고 2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실책을 인정하고 그동안의 정책에서 놓친 틈새를 막기 위해 세밀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버블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정부의 최우선 순위라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와서 얘기했죠. 청와대 참모들 2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 다 처분하고 빨리 1주택자 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산당 소리를 들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당에서는 집 팔아야 공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했어요. 김현미 장관 삼선 의원이죠. 근데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하고 이 규제를 계속 일관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정말 강력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배수진을 친 상황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결연한 의지가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신속성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요즘 정말 날씨가 이상해요. 독감도 유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